예, 이제 지금부터 녹화를 하는데 나중에 여기 얼굴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지우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생 같은 조선 땅 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남아프리카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그냥 자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인생 역전 조선 땅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이 사람 지금 그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전에 나라 이름이 로디지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왜 로디지아냐면 세실 로즈의 이름을 따서 로디지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 이름이 로즈 장학금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장학금인데 아무튼 이 사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 더 말씀드리죠.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임스 타우븐만 골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 원래 스코틀랜드 그 혈통인데 태어나기는 영국의 아일 오브 만이라고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가 지금도 독립국이에요. 예, 화폐도 자기들끼리 발행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섬 사람들을 좀 많이 알아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지금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예, 그 나라는 그냥 이 사람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영국 사람들 이름 둘이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일본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출세를 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 조선 땅은 내 거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주도 또 만주 침략을 했지만 만주 땅은 내 거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식민지를 한 50년 정도 더 경영을 했다면 어쩌면 비슷한 사람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일본은 그 정도 수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914년이었죠. 1914년에 그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걸 합니다. 21개의 요구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 21개의 요구 조건을 쭉 읽어보면 일본이 실질적으로 식민지화를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 우리나라거든요. 다른 데는 아직 그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21개조 요구를 내놓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을 오랫동안 자기들이 187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내 합병하기까지 쌓았던 모든 이 그 경험들 그거를 21개조에 거의 집약을 해놓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거의 처음으로 성공한 식민지입니다. 대만이 한국보다 조금 먼저 되긴 했지만 대만은 우리나라 같이 완벽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식민지로 가장 먼저 만든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이 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어설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과는 달리 와가지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누구를 따왔어요. 아마 나이는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신혼 부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온양온천입니다. 옛날 아마 1960년대 아닌가. 뭐 참고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신혼여행을 온양온천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양온천에 신혼여행을 온 어떤 여성입니다. 참 젊은 사람이니까 예쁘죠. 근데 이 온양온천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그 우리나라 왕실 휴양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죠. 그러다가 1904년에 이 예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뭐 이 사람 정도 자료는 찾아보면 금방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일종의 그 설립 허가를 얻고 그리고 나서 아미도 도쿠야라고 하는 사람이 인근 토지를 확보하면서 온천 개발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아미도 도쿠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도 건설 청부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청부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살인 청부 이런 게 익숙해서 아주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청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요즘 개념으로 벤더입니다. 그냥 벤더. 그렇게 해서 하청받아서 하는 사람인데 철도 건설을 하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별로 이렇게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줍니다 일을.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온양 부근을 이 사람이 맡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온천 개발권을 획득하고 나서 온양 온천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자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간 시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나카무라 사이조 지금 사실은 지난 편고 오늘 편 그리고 앞으로 한 몇 명 더 가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나카무라 사이조입니다. 그 다음에 와다 스네이치,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야마구치 다헤이 이런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에 이제 온천 개축을 합니다. 원래 온천은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낙성식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정관이라고 해가지고 신정이 뭐냐면 정자가 우물정자입니다. 온천은 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우물이다 해서 거기다가 일종의 일본식 료칸 그러니까 여관을 지었던 거죠. 그거를 6.25 전쟁 뒤에 1956년인가 그래요. 당시 교통부가 거기에다가 철도 호텔을 건설합니다. 어차피 철도는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온양 관광 호텔이 됐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혼여행을 간 곳이 거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양 온천에서 예를 든다면 제가 춘천에 사는데 여기서 가까운 것에 저기 속초에 가면요 척산 온천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척산 온천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개발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온천을 유원지로 만들어 가지고 온천으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온양 온천인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요 야마우치 다헤이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늘 목소리가 좋지가 않네요. 네네. 네,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아서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경성 삼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에는 4명 중에서 간신에 따로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물론 뭐 대단한 사람이긴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일종의 이 사람 위에 있는 3사람의 바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나카무라 사이조, 그다음 와다 트네이치, 그다음에 야마구치 다헤이 요 3사람이 경성 삼원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글로 경성 삼원로라고 해가지고 구글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자로 이 경성 삼원로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검색을 하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경성 삼원로는 지네끼리 경성 삼원로예요. 일본에서는 그 지네들이 무슨 원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뭐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어깨에 힘을 팍 주고 이랬는데 막상 일본의 엘리트들이 보기에는 어디 뭐 저 발바닥에 때가지밖에 안 봤던 거죠. 근데 그래도 경성에 와서 사업을 하고 일본인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또 뭐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일본에서 이 사람들을
좀 대우를 해줘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대우를 안 해줬던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후버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신문이죠. 조선신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신보면 뭐 신문인데 조선신보니까 조선에서 나왔겠지. 예, 맞습니다. 조선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한글 신문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을 위한 신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명치 40년,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요. 우리나라 1907년 얘기예요. 1907년에 조선신보에 보면은 어떤 말들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요. 무슨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이제 보면은 한국운수주식회사 주식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IPO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기인들을 해가지고 한국운수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주식을 팔겠다, 투자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발기인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발기인이 있는데 발기인들 중에서 여기 동그라미 그려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요 동그라미 그려진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보이는 사람들은 창립위원이다 이겁니다. 자, 사실은 그 당시 조선에 와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았겠죠. 사업은 누구나 실패를 하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1907년에 운수 사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일본 사람이 그 당시 한국에 와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야마구치 다헤이 이 사람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칸 더 들어가 보죠. 야마구치 다헤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제가 안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자료가 안 찾아져 가지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그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옛날에 그 아직 우리나라 일본하고 문화 개방이 되기 전에 일본 배우나 가수들 중에 몇 명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개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로 일본 어, 그 문화가 개방이 되니까 알고 보니까 별 수도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또 고향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또 그런 일본 사람들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해가지고 찾고 찾다가 이 책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제한 성공 그다음에 구주인 그러니까 큐슈 사람으로서 한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들에 관련한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면요. 이미 1908년인가에 나왔습니다. 즉 한일 합방 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성공한 큐슈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데 사람 이 책이 좀 많이 팔렸어요. 실제로 이 책의 제일 길을 보면 광고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광고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책에 이렇게 잘 팔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 성공한 19구 사람들, 그 다음에 거꾸리구 사람들 해서 전부 다 시골 사람들 얘기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성공한 오사카 사람들이란 책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 성공한 동경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경에서 한국에 왔으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미 일본에서 기반이 닦인 사람입니다. 한국에 왔다고 성공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미 성공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목차가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쭉 나오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나카무라 사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얘기하는 야마구치 다에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내용은 보면 일단 좀 어려워요. 왜 내용이 어려웠냐면 옛날 일본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3.1 운동 독립선언문 이런 거 봐도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그리고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봐도 어렵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훨씬 못하는데 그것도 옛날 말이니까 참 보기가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이래 내용을 보면은 야마구치 다헤이에 대해서 무슨 꼭 위인전 비슷하게 쭉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 위인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단지 이 위인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 팩트만 추출해야죠. 그래서 팩트를 추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책에는 보면 당연히 야마구치 다헤이 거의 위인전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고향이 어디냐면요. 일본에 여기가 이제 동경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큐슈 아닙니까? 큐슈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이게 여기가 지금은 가고시마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옛날에 패번치현 이전에 사스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메이지 유신하고도 아주 직결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스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힘 있는 곳이고 돈도 많은 곳이고 영향력이 큰 곳이었죠. 그런데 사스마라고 해서 다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잘 나가는 동네가 있고 별 수 없는 동네가 있었을 겁니다. 야마구치 다헤이는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는가 보여드리죠. 오늘날 사진입니다. 자, 이게 구마노조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구마노조 무라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우리나라 외자죠. 이게 외. 구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강이나 이런 게 굽이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아마 여기 어디 강이 있고 뭐 조금 빙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역입니다. 역. 열차역입니다. 열차역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동네에 태어났는지 아시겠죠? 사실 요 정도 크기의 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조그만 역입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혔는가 보니까 한 2년 전인가 찍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동네는 그냥 딱 요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난 주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지를 또 찾아 들어가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구글 지도를 가지고 딱 봤더니 요 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요거는 아마 한 10년이나 뭐 그 정도 전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대충 어떤 동네 출신이다 정도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깡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예. 이 사람이 친척이 이제 있어가지고 오사카로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사카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아마 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그만두고 이제 집에 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왔다가 또 다른 친척인데 내가 그 친척이 누군가를 알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친척은 아직 모릅니다. 친척의 또 소개로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후쿠오카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깝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사업 확장을 하면서 뭐 지사까지는 안 되고 그냥 너 그러지 말고 조선에 가가지고 물건을 좀 사와라. 그러면 조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팔면은 돈이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회사를 아마 조그만 상회라고 하는 걸 하나 차렸습니다. 가부상회라고 하는 건데 차려가지고 물건을 하는데 문제가 이제 한번 생겼던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우리나라 남대문입니다. 근데 소 가죽을 샀어요. 이 사람이.
소 가죽을 사가지고 이제 이거를 인천에 가가지고 배를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대문을 통과를 했는데 남대문에 있는 초병, 그때가 언제냐면 1894년입니다. 아직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그때 이 사람이 음, 남대문을 통과를 하는데 초병이 막았어요. 막고 나서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소가죽이다. 그러면 소가죽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일본에 보낼 거다. 그러면 수출이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법도 세금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좀 복잡한데 세법에 의해 가지고 네거티브 리스팅이냐 포지티브 리스팅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세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소가죽에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뭐 소가죽을 수출할 줄 몰랐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법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뭐 남대문 초병하고 그 위에 이제 지휘관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말이 좀 버벅버벅했을 겁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아무튼 안 된다라고 해서 압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질머리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니폰도 일본도를 들고 가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내줬던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일본 영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아니 내가 이래 이래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법에도 없는 세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영사 입장에서는 귀찮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뭐 그냥 좋게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자라고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더 열이 받았어요. 일본에서 온 영사면 나를 보호를 해줘야지 왜 저러느냐 해가지고 입본도를 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일단 물건을 내줘 버렸어요. 뭐 물건 값이 얼마가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냥 영웅이 돼 버립니다. 어, 자기들 막 비슷한 일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일본에 저기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은 그냥 속만 앓고 또 똑같이 뭐 일본 외교관한테 찾아가 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니까 영웅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일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고를 하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 사람을 거의 인간 쓰레기로 봤다. 왜 인간 쓰레기로 봤느냐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인천에 있는 유곽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개념으로 치면 일종의 집창촌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얘기는 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뭔가 고정적인 수입을 좀 얻어야겠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가 유곽을 차리고 일본에서 장기들을 그러니까 율랑 여성들이죠. 여자들을 좀 데리고 와서 영업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본 외교관들은 또 싫어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일단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은. 그래서 야,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또 참 희한한데 지난번에 그 고바야시 겐로쿠 그 사람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본 외교관들이죠. 당신들은 일본에서나 똑바로 하라. 어차피 조선 땅에서 할 줄 아는 일도 없으면서 왜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리고 오는 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만 확보해가지고 자리세를 받겠다는 개념입니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자,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뭐 기껏 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남대문에서 뭐그 소가죽 하나 수출하다가 뭐 문제 일으키고 또 이번에는 뭐 이런 일 하다가 좀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상업은행입니다. 지금 이 상업은행 이 건물이 이 건물의 모습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은행 건물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조선 천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은행을 원래 러시아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가 안 되고 또 돈을 모아봤는데 안 모이고 하다가 새로이 허가를 내면서 외국인 개인도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야마구치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드디어 은행의 아, 저 등기이사이긴 한데 요즘 우리나라 개념으로 등기이사이긴 한데 뭐 그렇게 집행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뭐 아주 그 선진적인 금융기법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차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조선산업은행 그 당시에 원래 본점은 여기였고 이게 어디냐면요. 종로는 종로 맞습니다. 종로는 맞는데 그 광화문의 그 을지로 입구에서 그다음에 저쪽에 그 종각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요. 요게 지금 지금 사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우리은행 종로 지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은행 종로금융센터라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옛날 주식회사 조선상업은행 종로 지점이라고 하는 한자 명판을 그대로 지금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잘 나갈 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봤던 사진이 요게 사진이죠. 요 사진이죠. 네, 요 사진인데 보면 여기 한국은행 그 당시에 조선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옛날에 여기가 한진 칼 빌딩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미도파 있는 곳이죠. 지금은 롯데형.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롯데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 올라와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미문화원입니다. 여기가 미문화원이고 그 옆에가 이제 지금의 서울시청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요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그리고 지번 체제도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 건물은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업은행이었고 그 이후에 여러 번 합병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 은행이 그 우리은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고하면서 이 사람의 흔적은 우리가 오늘 또 집 밖으로 나가면 30분 내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은행은 쉽게 쉽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계좌가 우리은행에 있는데 어, 이게 우리은행이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야마구치 다이에 대해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일본에서는 데이터를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지.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그렇게 신경 쓸 사람이 못 됩니다. 수준이. 그런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한국 근현대 회사 조합 자료라고 해서 거기에 52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관보에도 또 85회나 올라갑니다. 관보에 왜 이 사람이 올라갔느냐? 이 사람은 공무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관보에 이 사람이 올라갔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 관보에 주로 주식회사 설립 허가, 주식회사 이사 변경 허가 뭐 그런 걸로 되게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 하나 정도만 제가 한두 개만 보도록 하죠. 회사 조합 자료라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조선실업은행, 조선중앙철도, 그다음에 조선우선, 대전전기, 경성전기, 조선요업, 뭐 그다음에 경성일환수산, 예, 그다음에 온양온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숱하게 많은 회사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요 중에 하나 한두 개 보죠. 온양온천. 자본금이 이거는 우리나라 자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번역을 지금 다 해놨습니다. 자본금이 10만 원이고 최초 불입금은 이제 6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목적이 온양온천에서 뭐다라고 해가지고 배당률이 5%다 해놓고 여기에 보면은 전무이사, 이사 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름들이 쫙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 수가 총 2,000주고 15명이 주주로 참가를 했죠. 그 다음에 경성전기. 원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성전기 지금도 거기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한전 그러면 경성전기가 한전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기 그 파워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6.25 이후에 워낙 많이 다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뭐 지금은 한전을 경성전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 전기를 쭉 다 공급을 하는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자본금이 1,500만 원이고 불입금, 적립금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사로서 이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이름도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근데 이 이사는 우리가 말하는 상법상의 이사지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직접 일을 하는 이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잘 안 보이는데 예. 여기에 이제 부평 수리조합이라고 있죠. 부평 수리조합. 여기서 말하는 부평이 어디냐? 예, 지금 우리 부평 거기입니다. 근데 지금 행정구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서울이 확장하면서 이제 많이 먹어버렸잖아요. 대표가 야마구치 다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수리조합이죠? 어디냐면요. 거기가 경기도 부천군 계남면 신곡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정확하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단지하고 12단지입니다. 여기가.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경기도 부천군 계남면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거기가 7동인가 그렇습니다. 신정 7동이라고 325번지인가 그렇던데 제가 보니까 여기가 제가 이 번지 수까지 정확하게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거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초등학교 이름이 계남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리조합이면 뭔가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싶어서 한 두 군데 봤는데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 동네는 워낙 그게 많이 하는 동네니까 그 물이 많이 담는 동네니까 예, 이렇게 이 사람은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경성 일출 심상 소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를 야마구치 다헤이가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설립을 했는데 일출 딱 들어보면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일본에서 일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 있었느냐면 우리나라 덕혜 옹주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이 학교를 잠시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남산 스퀘어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에 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가 그래요. 이게 아마 그래가지고 이 빌딩에 지금 한국건강진흥원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인데 지하철 충무로역이 있지 않습니까? 충무로 그래. 그다음에 여기 명동역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쪽이 이제 필동 그리고 남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명동이라고 하는 데가 이 동네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딱 보면 남산 스퀘어 빌딩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기가 옛날에 극동 빌딩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 빌딩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학교를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그 이후에 여기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폐교가 되는 게 이제 폐교가 됐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학교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서울 일신초등학교라는 학교가 돼 있습니다. 어디 이게 서울 일신초등학교인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기름역이 있고 정릉역이 있고 요 동네 월곡동 잘 아시겠죠 어딘가 여기에 지금 이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973년 이전에 연역해가지고 1889년에 이렇게 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6년 해방 직후죠. 이때 일출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누가 듣더라도 이거는 일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서울 일신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신국민학교가 지금도 이렇게 일신초등학교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는 말로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고시마에 정말로 깡촌 중에 깡촌 출신이 조선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남대문 초병들한테 일본도 한번 흔들어 뭐 그렇다고 사람을 베지는 않았죠. 한번 흔든 것 때문에 스타가 됐고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하지 말라는 짓은 죽으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부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 사실 지금 일신초등학교 이거는 이제 일본 불교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학교를 운영을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재단에다가 이걸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는 뭐 교육 사업도 하고 뭐 철도에 온천에 뭐 전기에 뭐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그런 재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경성 삼원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경성 삼원로라고 일본에 가서 일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안 나오거든요. 한국에서는 나오는데 즉 지네들끼리만 원로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제가 45분에 마시겠다고 했는데 47분까지 갔으니까 2분 어겼네요. 다음 인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오가키 다케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앞에 두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아마 글 정도는 아마 알았겠죠. 글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식 중에 무식쟁입니다. 근데 오카키 닥테오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했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인데 이 사람이 조선 땅에 딱 오면서 그 당시 자기가 그 신문을 하나 조그만 걸 발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 폐간을 합니다. 자 이 신문을 이제 접습니다. 하면서 왜 내가 이 신문을 접느냐 해서 이유를 쫙 써놔요. 그 이유가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상적이었어요. 감명 깊지는 않았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분이네요. 이 정도 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유엘님 잘 들었습니다. 저 음소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음소거 버튼을 예, 예, 누르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아까 일신 초등학교 자리 얘기하셨는데, 저도 가봤거든요. 근데, 한 작가님 왜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거기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 옛날에 극동 빌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남산 스퀘어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니까 주자소 터더라고요. 이게 주자소가 이제 활자를 주소했다는 그런 데인데,
생각보다 을지로 뭐야 인쇄골목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지하게 오래됐더라고요. 거의 태종 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가 일출 초등학교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신 초등학교 거기 교적비는 붙어 있습니다. 거기 주자소 터라는 것도 있고 일신 초등학교 터라는 것도 있었는데 일출 초등학교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고수들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은 비석이 아니고 뭡니까? 표지석이 표지석, 있잖아요. 표지석. 거기에 보면은 예. 일신 국민학교터라고 돼 네, 있었어요. 일찍 정확히 말해서 예. 국민학교죠. 근데 그걸 언제 일출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걸 했느냐 하면은 1969년에 이제 옮기면서 기록은 남겨두겠다고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네, 그 그렇더라고요. 전에 일출 심상 소학교였죠. 그런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걸쩍지근하고 특히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학교를 운영했던 운영 주체가 일본 일본이 정토종 불교입니다. 아, 그런데 그게 33본산하고 직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마 그거를 내세우면 우리나라 불교 세력도 조용히는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족보가 그렇게 되는. 알겠습니다. 예.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근데 하나 좀 여쭤볼 게 그 양반이 온양 이거 할 때 온천 개발할 때 일본이 원래 이제 온천에 대해서는 워낙 세계 탑국가 중에 하나 중 아니겠습니까? 동네마다 온천 있는 나라니까. 근데 누구의 노하우를 좀 따봤는지 그런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 일본이 세계적인 온천의 나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팩트죠. 근데 완전 팩트. 일본이 온천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음. 그 전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영주들이나 아, 대단한 사람들이 잠시 놀았던 거지. 음, 이렇게 온천을 위락단지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오사카에서 뭐, 에메랄드라고 하는 배를 띄워 가지고 오사카 사람들을 배부로 나르면서 음, 그때부터 개발이 시작된 것이지 그 전에는 일본이 온천을 개발할 음. 만한 능력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일본 원숭이도 온천 했다고 걔네들은 자랑하는데. 원숭이들 음. 아니 어차피 물이야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온천이 이제 용출 온천이라고 하죠. 즉 가만히 음, 있는데 땅에서 이제 파고 나오는 게 배감 온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용출 온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러다 잘. 보니까 그리고 또 따뜻하고 하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온천 부근에서 많이 살았는 사실이고 지금도 오이타 그쪽으로 가보면 네, 원숭이들은 알아요.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원숭이 사정이고 일반인들이 온천에서 지금과 같이 푸근한 그걸 하기 시작을 한 것은 1920년대 그 무렵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글쎄요, 일본이 온천을 그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온천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다른 데로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탕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음,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예. 음, 알겠습니다. 예, 예. 유일님, 제가 오늘 들은 내용 중에 그냥 질문이 간단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까 상업은행 그 자리가 현재 한국은행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죠? 네, 적은 건너편. 언제나 우리나라에서 땅값 조사하면 제일 비싼 땅으로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거 바로 그겁니다. 예. 예, 거기군요. 지금도 딱 그 모습 그대로 딱 있잖아요. 예. 약간 리모델링 했지만 형태는 그렇게 있는 거죠? 아니 리모델링도 했고 내부도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골조도 예. 달라요. 단 지, 모양이, 지번 네.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m도 더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왜 동양화학 빌딩 그 바로 옆 건물이죠. 그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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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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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아,
그냥 재밌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아까 지금 우리은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업은행이. 근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이 합쳤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은 물론 이제 지방은행 몇 개랑 이게 합쳐서 한빛은행이 됐다가 지금 우리은행이 됐는데 그 저기 효자동 쪽에 가면 그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옛날 청와대가 제일 가까운 지점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은행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저희 은행 쪽에 좀 계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그 효자동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발행하는 수표는 일체 추천을 묻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금융권의 그 철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서도 거기 보내는 애들은 이제 가장 임무군 사람들만 뽑아서 보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왜 우리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학교를 입학을 하니까 대학을 입학을 하니까 학교 안에 한일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일은행 계좌를 냈는 게 그게 흘러서 지금 우리은행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음. 그런 이야기는 신세대들이 들으면 진짜 역사적인 이야기로 들리겠네요. 그냥 라떼. 라떼. 또 하나 질문이 그 오늘 소개한 이름도 야마구치 다베이. 처음에 이야기를 친척의 어떤 심부름을 하다가 그 남대문에서 그 사건 그리고 인천에서 유곽을 여는 사건 이런 등등을 해서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출할 때 이 사람한테 뭐가를 맡기면 이렇게 사업을 해낼 수 있구나 이런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그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자원이 됐나요? 그게? 예, 뭐 그 사건이 아니면 그냥 뭐 소가죽하고 그 당시에 소가죽하고 그다음에 잠사니까 누에꼬치 같은 거 그런 네. 것들 조선에서 사가지고 배 태워서 일본으로 보내고 또 일본에 있는 친척은 정확하게 무슨 물건인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공산품이겠죠. 그런 거를 보내면 또 조선에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요런 자료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데 그 당시 자료들을 읽어보면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네. 자기들은 뭐 좀 공사관에서 뭐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공사관이 뭐 그래 할 짓이 없어서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뭐 칼을 들고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그 떠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정확하게 인천 유곽 그다음에 경성 유곽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는데 땅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것을 이 사람이 해줬던 겁니다. 아, 왜 요즘 대장동도 보면 땅을 누가 샀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졸지에 완전히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을 일본인 사람들한테 조선에서 뭔가를 하려면 이 사람을 통해야만이 되겠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해서 네, 해결하셨던 예, 쉽게 근데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뭐 외국에 나가면 한인회라고 예,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어림이 거류 민단이라고 어림이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간 게 지금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민단입니다. 거류 민단. 아, 근데 거류 하나 좀 민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쭤보겠는데 있었고 그 거류 민단이 어 이제 일종의 그게 되고 싶었죠. 이익단체가 되고 싶었는데 문제는 하다못해 이토 히로부미까지도 그 사람들을 별로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같이 놀 수준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점점 힘을 더 키웠습니다. 더 키웠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 조직이 뭐가 되느냐 하면 물론 뭐 그 조직이 된 거는 아니지만은 일본이 전쟁에 지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세화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직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긴 게 1970년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조직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거류민단이 처음 그건 생긴 게 들었어요. 1890 몇 년도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글로 기록을 남긴 게 70년대니까 네, 그건 들었어요. 한 80년 정도를 어떤 식으로든 이어졌던 거죠. 조직이 이어졌다는 거죠? 네, 물론 네. 제일 마지막에는 다 죽기 전에 하자라고 했지만은 예, 그래서 일본이 전쟁이 지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 사람들이 다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록을 100% 신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 기록하고 플러스 미국 측 기록 이 두 개를 합쳐 보면은 상당히 공통 분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뢰할 수 있죠. 여기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아까 그 유곽을 차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충무로 쪽이었습니까? 용산 쪽이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충무로요. 충무로요. 예, 정확하게는 충무로가 방청동 아니고 밑에. 예, 저 회원동 네, 넘어가죠. 그쪽이죠. 예, 네, 예, 그쪽이죠. 용산 유곽은 네, 그쪽. 군하고 관련된 네, 것이고 이건 분하고 다릅니다. 관련됐으니까 네, 그거는 그쪽은 좀 쉽게 다르겠죠. 말을 네, 하면 군하고 관련된 유곽은 이 사람들 수준으로는 손 못 댑니다. 네, 예, 그렇겠죠. 그래서 예, 회원동 그쪽이었던 거. 음. 네, 알겠습니다. 유일님, 혹시 야마구치 다에이 이 뒤에 뭐 후손이나 현재 어떤 연결되는 사람들도 있나요? 예, 없더라고요. 아, 사실 그럼, 야마구치라고 하는 성은 일본에서 흔한 성이고 너무 그래서 그래서 뭐 야마구치란 이름으로 알 수는 없어요. 바로 지금 그 보이는 와다 스네이지의 와다 정도 되면은 한번 뭐야 하고 한번 찾아볼 만하겠지만 야마구치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카무라도 너무. 제법 찾아봤는데 일단 야마구치 다에이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일본에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 사람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 예, 쉽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 그렇겠죠. 제가 잘 아는 김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미의 어떤 나라에 가서 지금 크게 됐거든요. 예, 지금부터 100년 후에 그 사람의 기록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음, 네, 그렇겠네. 네. 네, 인정. 네, 네, 인정. 영성 네. 삼원로라고 하지만 지네끼리 삼원로예요.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질문이나 이렇게 의견들을 있으시면 한번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 이종선 선생님이 그 채팅을 보내셨어요. 야마구치의 사업 아이템 선택 노하우를 알면 지금도 한 방에 대박 날 듯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사업 아이템 선택 노하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였습니다. 음,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서죠. 그 전에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얘기가 다르고 돈이 쌓이고 나서 이 사람은 일본 민간인이 조선에서 하는 웬만한 모든 사업에 거의 제2주주, 제3주주로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그게 사업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2주주하고 제3주주가 일반적으로 FI가 아니고 SI죠.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얘기는 이거는 아마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철도를 이 사람이 그 충청남도 당진에 가는 철도가 있었죠. 협계철도죠. 그게 아마 그 철도도 이 사람이 제3대 주주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그 3대 주주니까 아마 기껏해야 5%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돈 집어넣으면서 대신 조건으로 서울에 있는 자기 다른 사업의 물건을 써주는 조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아, 자기가 제1대 주주나 숟가락 놓는. 대표이사가 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2대 주주, 3대 주주에서 왔다 갔다 다 했습니다. 음. 근데 그 당진으로 가는 협계철도가 저건가요? 장항선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럼 온양온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겠네. 그게 온양에서 모르겠어요. 그건 상황선이 정확하게. 온양 지나가죠. 예,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온양온천하고 관련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건. 예. 상황선 협회는 아닐 건데 조금 알아봐야겠네. 아무튼 그 부분에 협계가 있습니다. 예. 협회. 지금은 철거됐을지. 지금은 없죠. 옛날에 협계가 있습니다. 옛날. 그럼 장항선은 아니겠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그 뭐, 이 양반은 그 야마구치 다이에는 집은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 봤는데 잊어버렸네요. 아마 뭐 명동 부근 아니었겠어요. 이거 예, 그 예, 남청이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야. 예. 예전에 본 기억은 나는데 그거까지 제가 이번에 이거 만들면서는 확인을 못했네요. 예. 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집이 웬만한 경우에는 별로 지금 흔적이 다 거의 다 없습니다. 남산 밑에 있었던 건 알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 집들이 지금 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남아 있고 한데 지방에 특히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에서 잘 나갔던 일본 사람들 집은 지금 가보면 전부 다 아파트예요. 그거 네. 거기 또 뭐 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산에 뭐 좋은 땅이란 건 뻔하니까 네. 서울보다 더 네. 좋으니까. 아마 대구도 그럴 거고. 이종선 선생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음. 제가 저기 우리 밴드에서 한정수 작가를 역사 흔적 찾아내는 건 아주 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유일님도 그 못지않게 만만치 않네요. 우리 한 작가님은 뭐 역사에 뭐가 있다 하면 그냥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막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알기도 하고 관심도 많아서 그 서울 시내 뭐 그리고 주요 어떤 도시 특히 서울 시내 역사의 어떤 흔적은 샅샅이 찾아내는 분입니다. 재밌잖아요. 네. 재밌죠. 재밌죠. 근데 두 분이 만나니까 뭐 거의 그냥 근데 저는 깊이 재밌는데 파시네. 저는 재밌는데 또 이거 별로 재미없는 사람도 있고 많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평소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냥 흥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엄청난 여러 사업을 참여했고, 근데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아니요. 이 사람 1926년에 죽었습니다. 20년에 죽었으니까? 26년에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마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챙겨서 뭐 어디로 갔든지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후를 아무리 찾아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 이름들을 전부 다 뒤져봤는데 흔적이 안 나오네요. 예를 들면 가부상회 라든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조선철도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 뭐. 가부상회 그다음에 마루이치 뭐 이런 게 이런 이름들을 전부 다 뒤졌어요. 전부 다 뒤졌는데 글쎄 그게 잘 안 나오네요. 예. 아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요. 제가 이 사람 고향에 가면은 실마리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고향에다가 돈을 좀 기부를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고향에 간다 신궁이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큰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뭔가 자료가 있을 건데 그까지 가겠어요. 골프장도 없는 곳인데. 예. 저보고 뭐 지금 잠은 몇 시간 자는가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곧 잘 겁니다. 오늘 좀 많이 피곤하고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예, 평상시에 한 수고하셨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끝을 내나요, 이제? 아니, 예, 예. 아니 저기 혹시 뭐 박성진님 선생님, 공진현 선생님, 제이슨린님 뭐 하실 이야기 없으신가요? 음. 우리 오늘 황효순 교수님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대단한 감기 몸살에 참여만 해서 있으십니다. 그 투병 중이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율님 그러면 마쳐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율님 오늘 수고하셨고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흥미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종수 작가님이 예고라 걱정되네요. 아유, 또 한 주, 아유, 또 한 주부터 빨리 주. 다가오네. 예, 예, 어쨌든 뭐 나름대로 준비하겠습니다. 공지는 내일이나 모레 올리겠습니다. 제목을 이야기를 해야지 주제를. 아, 예, 철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예, 우리나라 철도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음, 또 철도하면 덕후들이 많은 분야라서 또 철떡, 예, 작가님이 철떡. 못지않게 또 이야기해 주실 거라 생각되고 예, 다음 주에도 저기 오신 분들 시간을 내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변에 또 친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거 공지는 뭐 밴드에도 올리지만 카톡에 사마천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톡에서 사마천 오픈 채팅방을 조회해도 되고 밴드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링크도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시면 몇몇 저희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특히나 이 화상회의가 개설되면 바로 거기에 공지하기 때문에 손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꼭 가입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